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더 은투 더 빈. 네, 디저트도 세트도. 예, back to the into the beat. 예. 야.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박은빈 씨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아, 제가 이거 또- 유퀴즈에 나오다니. 아, 너무 유퀴즈에 우리 좋습니다.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아마 네. 은빈 씨 때문인가 봐요. 아, 우리 예. 아니 일단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여기저기 이제 섭외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우영우를 좋아해 주신 만큼 그 호의가 저를 향한 것 같아서 맞아요.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의외로 또 다른 곳에는 출연을 지금 뭐 안 하셨어요. 네, 끝나자마자 제가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팬미팅을 준비하느라 사실 팬미팅 준비 때문에 바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일단 좀 그 드라마 끝나고 좀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팬미팅도 하시고 뭐 네. 광고 또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또 하시고. 적절하게 그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적적. 아니요. 하트요. 하트. 이거 비빈 게 아니고 하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짭짤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트. 감사하다. 아니 일단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박은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연모로 한국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거 뭐. 진짜 좋은 일. 아니 근데 올해가 무슨 이렇게 또 박은빈 씨가 예. 이거 뭐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2022년이 되게 특별한 해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5.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제 뭐 CNN에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쏟아진다고. 첫방 나가고 0.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0.9인데.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9%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 무서웠었죠. 네. 뭐 저희 유퀴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뭐 언급하신 거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옆쪽에 어떤 변호사분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난리예요. 뭐 여기도 동시간대. 우영우 씨. 저도 모르게 우투도 영투도 모르게 이거 내가 따라해도 되나? 난리야 지금. 저희가 뭐 이제 한간에는 우영우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힘들어하며 우리가 잠깐 종영을 했다 이런 얘기. 네네네. 도망갔다. 맞아요. 예. 마침 뭐 예. 절묘하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네네네. 네.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일이었기 네네. 때문에 뭐 피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들은 또 아니, 사실 동시간대인 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셔서 저를 또 첫 번째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봤죠. 정말요?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 봐?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 않았던 예.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네,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자폐인분들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뭐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반 촬영이.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 출연했던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 매일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은빈 사관학교는. 그게 이번에 저도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면모도 있구나 좀 깨달았던 게 제가 좀 이게 리더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현장이 조금 뭔가 딜레이 되면 이게 요새는 또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이 씬을 이제 촬영을 찍어야 끝내야만 한다. 네네. 이게 미룰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게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집중 약간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 이제 이해가 가네. 막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또 돼.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는 그렇지.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 정말 배우기 바빴다.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 네.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 네.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럴까요? 은빈 씨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사실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 기억을 좀 맞아요.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와. 릴렉스. 가봐요. 은빈 씨 안에 약간 좀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 25년 경력의 원로 배우가 계신데 되게 원칙적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 은빈이.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원로 배우님이시잖아요. 제가 많이 존경을 했죠.
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를 되게 계속 밝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봄날의 햇살 역을 맡았던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 은빈이는 항상 자기 스탠스 유지하고 되게 프로답게 임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비실의 위치가. 이 시험 범위를 알려줘. 왜? 니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나 놀리지 못하게 할 건데. 너네 뭐 난 이거 진짜 눈물 나. 봄날의 햇살 추시 아니야. 제가 사실 그 은빈이란 친구를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동생으로서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참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착하지만 마라.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사나울 땐 사납고 근데 촬영 후반부에 저한테만 사나워졌어요. 저한테만 편해졌고 저한테만 직설적이어져가지고 아 내가 착각을 했다. 그 정도로 친해져서 그렇게 멱살까지 가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시간을 걸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 네,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정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 이 대사량이 와.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인이다. 갑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이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응? 네.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 네, 맞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어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시니어 변호사고 굉장히 유능한 14년차 변호사를 연기해야 되는데 느낌을 못 낼까 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연기를 하고 나서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난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서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은빈아? 그랬더니 은빈이가 무슨 경험이에요? 지금부터 잘해요. 근데 그게 제 고막을 때렸어요, 약간. 저한테 훅 들어와서 박은빈 선배의 따끔한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네. 은빈이한테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은빈이가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너 너무 잘해.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NG 많이 내면 막 떨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작은 거인 느낌이었어요. 네, 차분하게 착착착착 해내가는 것들이
이 친구 믿고 하면은 다 잘 되겠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한우물인데 은빈 씨야말로 이제 아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가 27년 차세요? 그 제가 96년도에 저보다도 선배님이시네. 아이고. 와, 이렇게 오래되셨습니까? 네,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공백기 없이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제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 경력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대선배님 취급을 좀 당하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예. 저는 뭐 항상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문득 지나고 보니 뭐 후배들이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저한테는 저는 인생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주시고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만약에 뭐 그래서- 데뷔 연도만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이게 그럴 것이 은빈 씨 데뷔 동기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배우 김웅수 씨가 데뷔 동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H.O.T. 스파이스 걸스, 아이고야.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 어머머. 예, 이분이 이제 그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해야. 난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H.O.T.하고 데뷔 연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32살이시지만 얼마 대단한 경력인 거죠. 한 살입니다. 31살. 네네. 예민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한 살에 되게 예민해요. 만 자꾸 따지게 되고. 20대 때 만 같은 많이 뭐예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잉카 문명까지 들어갑니다. 잉카. 조셉 그만해. 지금 야, 은빈 씨 지금 살에 들었어. 지금. 죄송합니다. 조셉 잉카까지 가면 좀 잉카까지 힘들어. 가가지고 해와 달을 그만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은빈 씨. 어디 가요? 예. 저희는 또 게스트분이 잠깐 이탈하셔도 우리 갈 길 가요. 갈길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뭐 중간에 끌어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시청자 이거- 여러분. 은빈 씨 천천히 오셔도 네, 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저희는 너무 뭐 인카 문명에 놀라가지고 네. 저희는 뭐 토크 끈들이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몰랐어요. 개코네, 수다매네. 유명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70분을 더 보는 게 되겠습니다. 왜 더 본지 아십니까? 왜 70분을 더 봅니까?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70분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우영우에서 그렇게 이제 그 법정 연기를 대사를 잘 외우는 이유가 수다맨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조기 교육 아닙니다. 보실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교육으로. 사실은 어린이날 뭐 특집 같은 걸로 맞아요. 일회성으로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주만 더 하다가 3개월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순발력을 기르게 좀 뭐 교육을 해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근데 저는 이게 이 진짜 우리 이 업계에서 야, 그 아역 그 어린이 시절이니까 아마 4살 5살,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 지나왔죠. 겪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 그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네,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의 소리랑 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겠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뭐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 기승전결을 맺고 그냥 완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완성된 캐릭터를 보내줘야 하는 게 항상 제 몫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잘 살폈던 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 되었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소리보다 주변 소리에 많이 흔들리는 아, 게 맞아요, 보통.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시절에 항상 뭐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그러니까요. 시선으로 인해 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항상 뭔가 이해하고 싶어서 좀 저를 좀 탓하는 맞아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를 탓하다 보니까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사연이든 내가 나를 뒤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건가, 그렇죠. 싶은 의문이 들면서 내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서 또 다른 또 자기 재단을 하고 또 그런 뭐 희생양을 내가 자처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맞아요. 싶었고 거기서부터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27년 뭐 지금 세월을 한편으로는 잘 슬기롭게 지나오신 거죠. 은비 씨가 이제 연기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또 충실해가지고 네네. 진짜 바른 생활 소녀로 좀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 출연할 당시에 이거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참 공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은 좀 소홀히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둘 다 일단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뭐 아역 배우들의 명함을 좀 종용했던 네,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어쨌든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이제 연기와 학업 이게 두 마리 소위 말해서 토끼를 잡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성적의 반장, 학생회장, 선도부 활동. 이야. 예, 예. 혹시 지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 있어요? 뭐 촬영을 밤늦게까지 하고 바로 학교 가야 됐을 때도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틈틈이 잠 좀 잘하고 얘기를 좀 많이 일어나다가 아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밤샘 촬영했으면 학교 대단하시다. 야, 그거 갔어요? 네, 저는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하루 안 가면 그게 6과목, 7과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필기를 못한 과목들이.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친구 거 이렇게 달라고 해서 베끼고 이래야 되는 시간도 이게 또 저의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나 같으면은 밤샘 있으면은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침까지 촬영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오늘은 선생님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시험을 볼 때 제가 모르는 문제를 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는 문제를 보는 게 반가웠는데. 내 은빈 씨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법정의 그 긴 드라마의 그 대사를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돼 있으신 분이니까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한테 의미가 남는 작품을 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 작품의 방향성이랑 좀 비슷하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노크해주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은빈 씨가 지금도 뭐 들어보면서 얼마나 좀 노력을 하는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다 이어져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밤을 새고 드라마를 찍고 예를 들면 바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이제 음대생 연기로 해서 7개월간 바이올린을 배워. 연모에서 이제 승마 액션 연습 물론 조선 왕실에 대한 책을 파고. 조선 왕은 왜 평생 배움을 놓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나 그냥 배우이고 뭐 연기자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본다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뭐 한우물과 관련됐다면 좀 꾸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되게
차분한 꼬맹이였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강한 점이 계속해서 일을 지치지 않고 좀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빈 씨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연기 경력이 27년입니다만 27년의 기간을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 삶에 투영을 하면서 이 옷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오른 게 아닌가. 이 예열하는 시간이 27년이라는 시간을 이것을 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빈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지나고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는 모니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이 화면 속에 브라운관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뭐 낯설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라는 그런 게 되게 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그동안 좀 단단해져 온 결실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이제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 뭔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나를 직시하려면 자신감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맞아요. 네, 좀 네. 많이 좀 성장을 한 단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네요. 네, 너무 바람- 좋아요. 지금 머리가 뭐 엉망진창이죠. 예, 머리가 예. 근데 좋은 소식은 머리가 재미납니다. 예. 예, 머리가 엉망진창. 재미나요. 머리가 네. 그래요. 머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손도 안 댔잖아요. 아니, 머릿결이 너무 좋으신 게 보여요. 아,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은비 씨가 스스로 마음을 다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예.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아, 해내야죠. 해내야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뭐 어쩌겠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어쩌겠나. 다 해내야지라는 네, 저에게 해주는 말로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했는데 많이들 좀 그렇죠.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항상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오늘 애썼다. 네, 되게 잘 해내려고 노력했구나. 고생했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제 다이어리에 스스로에게 써주기도 하고요. 뭐 내일도 화이팅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뭐 다들 이 얘기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한 주 시청률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해야죠. 해내야죠. 해야죠. 네네네. 또 해야죠. 다음 주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부디 앞으로 또 순항을 네, 이어나가시길. 아 그럼요. 아유 예. 네네네. 아유 뭐 저희들 또 또 애청자로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시즌을 열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들도 너무 진짜 감사하는 게 또 네네. 박은비 씨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 은비 씨가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하는 특별한 포즈가 있다 그래요? 예, 뿌행 포즈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작품 끝날 때. 네네,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매 네. 작품마다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잘 보내주는 작별 포즈인데 아마 이 포즈를 하면서 끝내면 될까요? 그럴까요? 포행을. 예.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약간 네네네 약간 귀여운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이 벌레가 잠시만요. 네네네. 가. 유독 그 조셉에게 벌레가 많이 꼬이네요. 네네 이게 목하는 거 안 보여 가. 죄송합니다. 혹시 약간 요거 좀 약간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약간 이거 그러시구나. 조셉이 또 야. 오늘 큰 건 해내는데요. 약간. 이거 조셉. 이게 참 울컥울컥 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버튼처럼.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 뿌듯합니다. 네. 우영우 변호사님,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진짜 그 캐릭터가. 네.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이게 또 저기 왜 그러신지가 이제 어렴풋이 느낌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셔가지고 진짜 스스로 그냥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뿌듯함이라는 그 엔딩으로 이제 끝을 내린 게 뿌듯함. 네?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 우영우로서도 배우로서도 이게 정규직 변호사가 돼서 뿌듯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또 다른 웹불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어머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머님께서 아역 배우 시절부터 15년간 매니저를 네네. 해주셨다고 그래요. 15년을 이 매니저를 하셨다라는 것도 참 이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배운 것이 이 엄마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마로서 케어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엄마는 매니저로서의 삶을 또 인생에 있어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할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지금의 은빈 씨를 보고 어머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그게 참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많이들 정말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오히려 엄마는 이게 제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혼자 감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실 수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켜보는 저를 보면서 또 엄마도 약간 좀 그 마음의 그 중압감을 느끼시는지 짠하셨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그 아시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이걸 뭐 다 아시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다. 맞습니다. 정말 안도감이 크고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끝나고 꼭 효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엄마 버튼은 참 정말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 덕분에 제가 이런 배우가 되었고 이런 딸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저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뭐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지금까지처럼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좋은 인생의 멘토로서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낯뜨거울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덕분에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엄마. 일타 강사 문쌤, 문상 기자 문희병까지 MZ들이 열광하는 부캐 부자이자 넷플릭스 1위 흥행 보증수표 배우 우리 문상훈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일어나. 얘들아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너네 등급 다 못 챙긴다고 봐야 돼. 저는 지금 한국의 유일한 합법 카지노 정선의 강원랜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진아, 상훈이 오빠야. 그 휴가 때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봤어요? 하야.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 코미디언 문상훈입니다. 근데 요즘 저 상훈 씨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죠? 아유, 아니요. 안 바쁩니다. 안 바빠요? 네네네. 바쁘잖아요. 네네. 솔직히 바빠요. 어저께 뭐 하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남양주 가서 촬영했었고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또 이제 파주 가서 촬영합니다. 아유, 바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셉보다 바쁘세요. 뭐. 저보다 바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오늘 바쁘니 했더니 저 요즘 안 바쁩니다. 하길래 끝내 밥 먹을래? 아니요, 저 촬영 가야 돼가지고요. 아니 그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렇게 보는데 상훈 씨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하고 누나는 정훈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니 이게 저기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감독님이 요런 역할이 있는데 오디션 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제가 가서 오디션 보고 감독님하고 얘기 나눈 후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박은빈 씨가 현장에서 좀 약간 우리 저 상훈 씨에게 감동을 좀 잔잔하게 좀 주셨다고. 네, 그때 제가 너무 좀 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좀 덜 먹자 해가지고 좀 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고 저도 제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은빈 배우님 딱 와서 야, 빠지셨죠?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네. 박은빈 씨가 맞습니다. 박은빈 씨가 살 좀 빠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하고 이제 주변 계신 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세심하게 네. 챙겨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배우님이 유일하게 살 빠진 걸 알아봐 주셨다고. 진짜 살 빠지신 거였구나. 네네네.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소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품고 있는 그 기운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부캐를 운영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사실 상훈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부캐들이 엄청 화제인데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는지. 한국지리 일타 강사 문쌤. 오늘 왜 이렇게 늦니 애들이?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수능 오늘 수능 아니네. 어떡해. 문상 기자. 이 손바닥만한 빵이 왜 그토록 인기가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빵과 함께 이처럼 캐릭터 모양의 방부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하는 복학생 또 캐릭터가 복학생 있고. 캐릭터. 그런 얼굴도 있네. 나는 일칠 문성훈이야.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그리고 아이돌도 있잖아요. 아이돌은 이제 9in1이라는 그룹의 강아라는 아이돌이 조금씩만 요즘 느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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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야지. 자, 봐봐. 명태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명태, 생태, 살아있는 명태 혹은 안 얼린 명태, 동태, 얼린 명태, 황태 덕장에서 3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한 명태, 코다리, 덜 말린 명태가 문쌤입니다. 정말 그 자기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정말 지금 같이 함께 온 매니저예요? 네. 두 분도 너무 당황했어 네. 지금. 실제 명태 강의를 보니까 인터넷 강의업체 회장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강의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부는 하면 되고 살은 빼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 와. 그리고 또 한국지리가 지금 1등의 자리가 공석인 지가 꽤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지리 강의를 할 때는 그 문쌤은 이제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어떤 그 평소 캐릭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는지. 어떤 캐릭터 행동을 할 때 저한테도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분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한 거 갑자기 생각났나 보다. 뭐. 그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그래서요. 네. 좀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그럼 오신 김에 지금 우리 문상훈 씨의 녹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상훈이가 저한테도 형 여기 나가는데 네. 진지하게 해야 되냐 웃겨야 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길 수 있으면 웃겨 하는데 아직 뭐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또 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선 씨, 우리 상훈 씨하고 병재 씨하고 조셉하고 가끔 자리를 갔잖아요. 네. 어떤 형이에요, 조셉은? 병재 씨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진짜. 얘기하세요. 네. 세호 형이랑 술 먹고 오면 어떤 느낌이냐, 네. 동생들 사이 어떤 형이냐 하는데 그걸 좀 궁금해요, 제가. 병재가 세호 형이랑 술 먹고 들어올 때 아, 똥술 먹었다라고요. 저는 똥술이란 말을 원래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병재 형이 항상 이제 술 먹고 가면은 아, 형 들어가세요 하고서 아, 오늘 똥술 먹었다 이러는데 세호가 돈 내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예.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세호 형이랑 병재랑 어떤 느낌인지. 근데 두 분이서 그걸 하더라고, 게임을. 웃음 참기 게임을. 아, 맞아. 지금부터 웃는 사람 10,000원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서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웃음이 없어. 게임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상훈이랑 저랑 억지로 웃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야, 너 웃으면은 벌금이야? 너 잘 참네? 저는 그냥 최악의 맨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어. 그때 이제 남창희 형하고 두 분이서 야 임마 뭐 임마 야 임마 뭐 임마 이러면서 이거 했어요, 체스트 프레스. 네. 상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코미디언을 좀 꿈꾸셨는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꿈 하면은 개그맨 너무 잡고 항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 뒤에서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따라하고. 맞아. 네. 막연하게 꿈꾸고 있었다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군대 안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뭐 사랑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체크해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도 괜찮겠냐. 그때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나 한국 탭 리그 챔피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기를 항상 유병재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코미디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제 무대나 이런 데서 공개 코미디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재밌는 영상을 한번 해보자. 네, 하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릴 수도 없고 회사나 이런 데 막 영상을 포트폴리오처럼 보내봤는데 또 연락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유병재 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유병재 형한테 저희 영상 이제 냅다 보내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재 형이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규선 선생님과 문상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야, 도마. 입금 후, 입금 전. 와, 근데 부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규선이 형이랑 병재 형이 막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너네 회도 잘 못 먹지 참치도 먹어본 적 없지 이러면서 막 회도 사주시고 참치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벌써 6년 전, 5년 전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늘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상훈 씨가 지금 말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이 맞아요. 평소 시집을 많이 읽는데요. 아, 시집을 많이 읽기도 하고 시집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저 시집을 준비를 하다. 그래요? 아, 네.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야.
그 평소에 책을 얼마나 또 읽으시는지가 이 글에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속편한 핑계를 댈 때마다 형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내내 의심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합니다. 매일 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지만 어제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또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보는 것은 형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뭐 또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사실은 외로운 세상에서 늘 형님의 안녕이 궁금합니다. 뵌 적도 없지만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들도 부담이 될까 봐 마음만 남겨둡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예, 참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예. 저도 한번 살짝.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혹시 저를 위해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칫거려서.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감독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남을 웃기는 직업의 형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문지르며 살아왔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별점 매기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날카로운 평가의 단어들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세호 형에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햇볕을 생색내지 않듯 웃음을 주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형님께 제가 마음의 연고로 생각하는 이 시집을 드립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준 웃음들을 돌려받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이거 참 글을 잘 쓰죠. 혹시 상훈 씨의 좀 꿈이 있습니까? 목표라든가? 제 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이 일을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10명 정도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 이제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최대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람을 주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웃겼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나 기쁨이 아주 말초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나는 누구를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이 변함이 없고 싶다.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만든 시트콤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죽기 전에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급하지도 않아요. 늘 설레고 지금도 그 만드는 거에 일환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뉴퀴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앞선 작품이 너무 잘 네. 터져줘서 그래요. 네. 물밀듯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기영 씨가 지금 또 이제 경이로운 소문 2. 맞습니다. 요거 좀 촬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곧 공개가 된다면서요? 예, 이제 7월 29일 날 첫 방송 예정이고요. 촬영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안 해봤던 역할이에요, 사실. 그 빌런 중에 또 빌런. 빌런 역할을. 네. 악당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들 의아해하세요. 나는 오히려 되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우릴 쫓는 것이 너희 같은 악귀 새끼들 잡아 처단하는 그게 우리 일이니까. 눈물 겨우 못 보겠네. 아니 그 이제 이번 역할로 오므파탈 더티 섹시를 보여주겠다고 뭐 했다고. 제가 더티 섹시는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더티 섹시. 저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티만 보일까 봐. 모르겠어요. 근데 섹시가 제가 이제 예능을 같이 해봤잖아요. 기영이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떤 게 있죠? 인정합니다. 있어요. 티가 네. 기영이는 확실히 더티가 맞는 거예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좀 기영 씨 이제 결혼할 때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 저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장모님 사시는 댁이죠, 거기가. 뭐 장모님도 사시고 저도 들어가서 살고 뭐 그래서. 거기가 그 갤러리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집 보고 와
살고 싶다. 너무 이쁘잖아. 진짜 드라마 찍는 드라마.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할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집도 집이지만 갤러리. 원래 갤러리를 네, 장모님이 갤러리 일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관장님으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식도 거기서 했었고. 아 맞아요. 네. 거기서 했어요 결혼식을. 네네. 야외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 아내분 만났을 때는 어머님이 갤러리 관장님이신 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관장님인 걸 알고 만났다니. 아까 예를 들면. 아 조세 많이 좀. 갤러리 관장님인 걸 알고 나서는 그래도 좀 더 기쁘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갤러리 관장님인 것도 기쁜데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기영 씨가. 제가 장모님도 만나 뵀는데 좋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재석이 형님이 사회를 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여쭤봐라 해가지고 형님한테 네, 전화드렸던 건데 맞아요.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형님이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돼. 그럼 그리고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피투게더 시간을 바꾸시고 갔죠. 저희는 형님 되는 시간으로 결혼식으로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꿔주지. 안 되는 줄 알고 프로그램에 내가 양해를 구한 건데. 아니 근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해피투게더를 오전 시간에 촬영하고 맞아. 결혼식을 와주셨어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이제 결혼식 예식장에서도 그렇고 아내분을 좀 뵀거든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쩔쩔매는 느낌이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요? 아니요. 그냥 저도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와이프랑 곱창집에서 곱창을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 아는 배우한테 강기영 배우를 봤는데 거의 와이프를 떠모시더라. 택시까지 거의 이러고 가다가 이런 후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그럼.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니까 당연하지. 분위기가 좀 그런 당연하죠. 거죠. 아내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신지? 저희 3살 차이 납니다. 근데 아내분 얘기만 나도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서. 예. 물 한 잔만 먹어요. 좀 드세요. 아내 얘기 나오니까. 예. 아니 일단 예전에 이제 기영 씨가 박은비 씨 나왔을 때 인터뷰도 해주셨었는데. 그때 처음 유 퀴즈를 출연해. 그래요. 네. 안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또 돼.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 그렇지. 노는데 이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비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은비 씨가 강기영 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큰 오빠가 있다면 기영 오빠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대해줬고 제가 함부로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멱살도 쥐어보고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작품을 처음 만나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유독 친근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부 전화할 때 보면 은빈 씨 옆에 항상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머니도 은빈이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대한 동료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좀 편안했고 네. 분위기 메이커였고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하고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이게 카메라 밖에서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주종혁 씨도 워낙 친근하게 살갑게 잘 대하는 타입이고 최수연 변호사 역할을 했던 하영경 씨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뭐라고요? 말싸개라고. 왜요? 말을 계속 싼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줌 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싸게. 이제 쏟아낸다, 던진다, 우린 친다, 많이 하잖아요. 이 드라마나 현실이나 두 분의 케미가 좀 환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직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여운이 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가 고마워 승준아. 가보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우영우 변호사 조용히 해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아니 조용히 하겠어요. 기영 씨에게 좀 한계를 깨준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요. 맞아요. 좀 재미나고 감초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꽤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저도 할 때도 재밌고 즐거운데
비슷한 느낌의 이런 개그 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고착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겁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우영우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우영우가 초대박이 나면서 내 삶이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틴 스타로 갑자기 빡 급부상 이건 아니지만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저기 장모님이자 관장님. 네. 좀 달라지나요? 이제 따님보다는 제 얘기를 더 먼저 꺼내시는 것 같아요. 자리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강서방 잘 잤어? 피곤하지 않아? 이런 걸 좀 물어보신다든가. 뭐 반찬이 바뀐다든가. 그런가. 예를 들면 어떤 반찬이 좀 나왔습니까? 반찬보다 최근에 흑염소 지어주죠. 너무 야위였다고.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뭔가 좀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던가요? 저한테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친구는 제가 워낙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맞아. 저를 약간 물심양면으로 북돋아줬던 친구예요. 그래 참 고마운.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좀 광고 이제 이런 쪽도 있지. 대외적으로 뭔가 좀 변화한 게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를 좀 몇 편을 찍었는데 제가 어쨌든 일반인 광고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에는 이제 상상도 안 되는 개런티를 받고 출연하니까 제 기준에서요. 이게 꿈 같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첫 광고, 일반인으로서 첫 광고를 찍었을 때 30만 원이었어요. 광고 출연료가? 네. 첫 출연료가? 네. 근데 내가 이걸 받으면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된다고 하는 게 좀 꿈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정명석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명석아리를 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지난달에 일본 팬미팅을 갔다 왔어요. 아니 이거 작년에 일단 오사카를 시작했었어요. 팬미팅. 저의 첫 팬미팅이었고 올해 5월달에 도쿄 팬미팅 다녀왔습니다. 기용 씨가 이제 팬미팅에서 지수 씨의 꽃 요것도 좀 하셨어요? 그냥 율동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한번 좀 봐도 됩니까? 우리 좀. 마침 저희도 뭐 노래는 준비가 되는 것 꽃향기 같아요. 만남기고 갔단다. 헝헝헝헝헝헝헝. 그 챌린지 부분인 거죠? 예, 챌린지 부분이에요. 어이, 더티 섹시가 있네. 있다. 어이. 아니, 더티 섹시가 있어. 죄송합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가는데 있네. 기용 씨가 춤을 좀 춰요. 춤을 좀 춰. 이게 더티 섹시가 있네. 더티 섹시가 있어. 아니 이제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고 요거 이제 어떻게 이제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처음에 그냥 이 친구들을 재밌게 하는 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연기의 꿈을 꿨던 것도 그랬던 것 같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 친구 따님이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 누나를 통해서 이제 레슨을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 데뷔는 이제 광고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맞아요. 학교 휴학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2009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예계 루트를 모르니까 제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 에이전시에 제 프로필을 돌리는 거 가서 내는 거밖에 없었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락이 와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가세요 하면 기영 씨 이런 건이 있으니까 와서 자유 연기나 뭐 이런 콘티 연기 좀 보여주세요 해서 처음 했던 게 이제 대형마트 홈 그때 1박 2일 팀 강호동 선배님하고 단체로 찍었었죠. 이수근 선배님하고 매일매일 축제야 땡땡 그게 제 첫. 물론 안 보여요. 물론 뒤에 완전 서브 모델이어서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분들하고는 뭐 말을 나눈 적은 없었는데 가는 길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게 너무 기뻐서. 아, 이 1박 2일 팀하고 내가 이제 이 광고를 하는. 예. 이 형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지?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근데 호동 형한테 뭐 얘기 좀 했어요? 아니요, 한참 멀리 계셔갖고 저 한참 뒤에 있어서. 예. 강경 씨를 처음 본 게 그때 광고 현장에서였거든요. 맞아요. 제 가족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기영 씨가. 네. 훌륭한 아버지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도 맞네. 지금도 맞아. 입이 기억하고 있어. 이게 맞아. 김수현을 김수현처럼 찍는 건 일도 아니지. 이수연을 김수현처럼. 인물을 구원하다. 야, 역시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광고를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이제 단역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셨다 그래요. 아, 이제 광고계의 일반인 모델들은 한창 확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하다가 업계에서는 조금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조금씩 될수록 이 친구는 이게 반연예인처럼 되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개런티 협상이 잘 안 되고 점점 떨어져요. 오히려요? 네, 점점 떨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또 제가 커리어가 없으니까 선뜻 저를 받아주는 회사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을 내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단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야, 대단하시다. 좀 뭔가 이제 나도 이제 일반인 모델로서 찍는다 하는 순간 관계자들은 식상해지고 이제 나를 봐주는 회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상품 가치를 제가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돈 얘기하기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부탁인데 이 금액에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부탁이라서 했는데 이제 그 금액이 내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전화 와서 기영 씨 이번만 좀 도와줘. 그럼 또 그 금액이 또 떨어지고. 그거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일반인 모델로서의 가치가 바닥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또 단역으로 시작을 했죠. 교수님, 시민은행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천지방에 우역이 발생했네. 그 때문에 마이들이 전부 그리로 이동하게 될 게야. 어서! 어쨌든 단역이잖아요. 뭐 숫자로 불려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래도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1이니까 그래 넌 9일이 해라. 넌 회사원 일이니까 원일이 해라. 훨씬 낫다. 느낌이 원일이 하니까 무슨 역할이 존재감 부여된 것 같아요. 맞아요. 9일이 해라. 원일이 해라. 보통 그 친구 일이 많이 하는 대사는 뭐가 있나요? 진짜? 진짜? 그래? 그랬구나. 회사원 일은 뭘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업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아니면 그런 거 많이 하죠. 혹시 근데 그 얘기 알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꽁트할 때 포졸 일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알죠. 제가 요즘 그 사또가 이상한 일을 벌이신다던데 이게 참 지나고 보면 추억입니다만 이 시절은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딱 느낌에도 굉장히 강경 씨는 성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성실하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도 예전에 재연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 막 찍잖아요. 신인 때. 그러면은 감독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장에 바로 대기를 하고 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었는데 기영 씨는 바로 항상 준비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누굴 부를지 모르니까. 불렀을 때 빨리 가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그 정말 한마디를 긴장할까 봐 연습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이걸 놓칠까 봐 가끔 이럴 때 있었어요. 현장에 갔는데 제가 하기로 한 배역이 분명히 이건지 알고 갔는데 업계의 누구의 라인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역할로 캐스팅이 됐는데 연습을 또 했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더 단역 역할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을 갔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역할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메인 배우의 손 모델을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조연출 분이 저한테 계속 손 모델 빨리 준비하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불렀을 때 빨리 오셔야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 받았어요. 네. 그 말이 그렇죠. 그게 너무 차가웠어요. 그 말투가.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손모델로 캐스팅이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다른 역할을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뒤죽박죽되고 좀 찍으니까 찍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찍었어 했는데 제품 컨셉이 바뀌거나 해서 찍어놓은 걸 이제 폐기, 불방 이럴 때가 있는데 난 분명히 찍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언제 나오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습관이 그 조연 역할을 맡았을 때까지도 엄마 나 이거 캐스팅해서 촬영했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상실감은 저만 느끼고 싶었어요. 그냥 그 허탈함은 같이 허탈하잖아요. 같이 허무하고 같이 속상하고 그래서 그냥 확실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게 약간 다짐이 됐었죠. 더 시키세요. 더 시켜도 돼요. 아 근데 너는 오늘 엄마 아니 왜 맨날 힘없는 아빠를 때리고 난리야. 그냥. 그 고교처세학 때 이제 그때는 카페 알바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디션이 있다. 하키 선수 역할이란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캐캐 묵은 무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형차를 빌려서 이제 스케이트까지 다 신었어요. 신고 이제 오디션 그 오피스텔 방 앞에 딱 가는데 이제 앞에서 먼저 보고 나온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를 이러고 보는데 그 순간 제가 나 이거 됐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감독님을 보니까 감독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기 이분 사진 찍어서 작가님한테 보내. 연기도 안 했는데 그 기운이 너무 좋다. 그게 이제 고교처세왕과 오나의 귀신님을 했던 유재원 감독님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고교처세왕과 오나의 귀신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과 이 장면을 위해 불사지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 기영 씨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엑시트. 내가 새벽에 카톡 보냈잖아. 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영우까지. 그렇지. 그 능청스러움과 특유의 이제 코믹함으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지금 오늘날 또 이제 강기영 씨가 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 현장에서 또 애드립도 굉장히 좀 많이 또 하기도 하고 또 재미를 많이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서 애드립 천재라는 소리를 좀 듣는다 그래요. 그게 광고 모델 하면서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 15초, 30초 안에 나의 매력을 맞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살려서 내가 순발력이나 이런 거. 보일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한 단연간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광고가 뭐 15초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애드립을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야 되고 이 순간순간이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이게 또 빛을 발하게 되네요. 야. 앞으로 오면은 월차 못 씁니다. 결근으로 다 땡겨 썼으니까. 월차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 한마디를 안 줘. 오영우 변호사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오전 3시 10분입니다. 오전 3시 10분에는 다들 자는 시간 아닌가? 새들도 아가양도 명석이도. 실제 이제 강기영 씨가 주변을 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또 매력이 좀 있잖아요. 그 요즘 기영 씨를 가장 많이 웃게 하는 건 뭔가요? 아무래도 19개월 베스트 프렌드가 이제 아이고, 막 19개월이 아이고야. 됐어요. 야.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거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한 번 더 웃게 할까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 이제 제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세상을 이제 꾸며주는 나는 너의 조력자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예. 지금 이제 말도 조금씩 하죠. 정확히 하는 단어는 아빠. 그치. 예, 말도 조금씩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표현을 알아듣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말은 아직 잘 못하는. 어느 날 말을 해요, 갑자기? 아빠랑 안돼를 가장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또 아이마다 또 다 다르니까. 엄마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는 아직까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이요. 발음을 해요? 아니면 엄마를 어려워해요? 엄마는 저도 어려우니까 아이도 그걸 보고 느꼈는지. 행동도 닮아가요. 행동도. 닮아가요. 그죠? 네. 뭘 좀 따라해요, 강기용 씨는? 얼마 전에 카시트에 태우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수에 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하고 있어요. 신동 아니에요? 신동? 이걸 한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본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현영 씨? 요즘 이제 SNL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첫 촬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드라마 사극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요즘 진짜 현영 씨 너무 바쁘겠네요, 그죠? 네,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극은 처음 아닙니까? 또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게 네. 예전에 제가 한 20살, 갓 20살 되고 나서 그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빛나거나 미치거나라는 그 네. 드라마의 기생 역. 기생이셨어요. 네, 그 당시 역할이.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조 출연인데 뭔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감독님이랑 그때 장혁 선배님이 계셨는데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같이 그 모니터를 봤어요. 열정이 돼.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그렇지. 선배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도 연기를 했으니까 봐야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SNL 코리아 시즌 4가 시작한다고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 우리 그 SNL로 이름을 또 알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성호 씨도 계시고 유병재 씨도. 네네. 예, 그렇고 그 중에 또 이제 우리 현영 씨야말로 진짜 SNL이 낳은 스타죠. 예. 처음에 현영 씨가 나왔을 때 이 친구 누구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연기 잘해? 네. 그렇게 등장을 했죠. 요거 그 주기자로 이제 첫. 예. 네, 맞아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일단은 뭐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있었어요. 네, 좋아했었어요. 그 프로그램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각 대학을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막 이렇게 맞아요. 네, 하시잖아요. 토론 배틀이니까. 네, 배틀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게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좀 막 어떤 무너지지만 그걸 뭔가 포커페이스를 애써 감추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게 또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그런 걸 너무 겪어봤다 보니까 공감이 돼서 이거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PD님께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더니 이거 너무 웃기다. 통수 괜찮다. 네, 괜찮다. 이거를 인턴 기자로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오랜만에 이거 이제 그 주기자 네. 한번 좀 저희가 좀 불러볼게요. 네. 자, 우리 그 유퀴즈 현장에 우리 주기자 나가 있는데요. 주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뭐 주기자로 불러주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지금은 기자가 아니고 어쨌든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기자, 그러니까 이거 기자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연예인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하거나 그럴 때 조금 그러니까 좀 양다리 걸치시겠다는 거예요? 양다리? 저는 양다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들러붙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 이 주기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주기자. 울리세요? 아니, 울린 게 아니고. 아니, 뭐 나는 의문점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본이 없었던 거라. 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한다. 저희가 뭐 사실 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게 정말 우리가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데 현영 씨가 잘 캐릭터화 시켜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참 공감을 사고 재미있었던 또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캐릭터죠. 아니 근데 SNL은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웹드라마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웹드라마였는데 그 웹드라마에 이제 조 감독님께서 SNL에서 예전에 조연출을 하셨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저 SNL 진짜 만약에 또 한다면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제 새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어느 날 말씀을 주신 거죠. 오디션을 한번 보겠냐. 그래서 저는 사실 떨어져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제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보러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갔었죠. 그러면 친구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좀 현영 씨는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가 평상시에 하던 건데 그냥 평상시에 놀면서 보여주던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우리 그냥 놀 때 하는 건데. 네, 그냥 만나면 얼굴 보자마자 그냥 바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했길래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냥 상황극 중독자였어요. 네. 또 학교는 선후배 분기 문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선배님이 계셨어요. 아니야, 너가 인사를 잘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좀 성심성 있고 좀 정성껏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진짜 괜찮거든. 나는 진짜 괜찮아.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해. 나는 그런 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수평 문화를 나는 좋아해서 난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선배님들이 뭐라 하실까 봐 그거 너무 걱정돼가지고 내 인사를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진짜 괜찮아.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그랬었어요. 진짜 지금 현영 씨가 얘기한 게 보통 그 선배들이 내가 여기에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저기 현영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나는 괜찮다. 나는 꽤 나는 쿨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다. 괜찮은데 이제 다른 선배들이 뭐라 할까 봐. 주기자 이어서 이제 MG 오피스 코너에 이제 젊은 꼰대 요것도 좀 많은 분들의 또 인기를 또 끌었는데 9시인데 신입사원분들이 아직도 안 오셨네요. 업무 중에는 배고파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끼고 있어요? 이걸 끼고 일해야 안정감이 듭니다. 혹시 에어팟이 네 달팽이가 아님? 한참 안 퍼오냐 이것들아. 아니 그 실제 경험에서 나온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이 좀 여기에 녹아 있었다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선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다 같이 단체 연습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교육을 받은 게 단체 연습 때는 나의 일정은 뒤로 2순위다, 3순위다. 개인주의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게 교육을 제가 받았다 보니까 어떤 후배분께서 연습을 하다가 근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 다 바쁘고 다 일정이 혹시 무슨 일정이야? 이렇게. 이거 나와야지. 네, 나도 아르바이트 가야 되긴 하는데 근데 무슨 일정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지금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데 아침에 밥을 못 주고 나와서 밥을 지금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강아지 그럼 가고 내가 그래 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죠. 네. 화는 올라오지만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거를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SNL이나 우리 현영 씨가 나오는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서 우리 예능계에 참 좋은 예능 원석. 그렇죠. 여기 좀 진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영우에서 이게 드라마에 또 이게 출연하시면서 야 이게 또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현영 씨는 어떻습니까? 배우입니까? 아니면 우리 또 개그맨이에요? 예능인이에요? 이 정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근데 저는 진짜 저도 어릴 때부터 주성치 그 영화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성취형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막 유세윤 선배님이나 강유미 선배님, 안영민 선배님 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행복했었고 그 어떤 콘텐츠들을 통해서 제가 현실 도피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희극인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었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 만약 개그우먼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을 땐 저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너무 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미디를 보시면서 뭔가 좀 그 현실 도피를 했다 했는데 뭐 네. 현실 도피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현실 속에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전 어렸을 때도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던 상상은 아무래도 저는 막 그 빅뱅 선배님들 좋아했으니까 뭔가 빅뱅 선배님들이랑 그런 막 엑스맨이나 막 연애 편지 같은데 이걸 찍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내가 이제 저기 나가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댄스 신고식을 해야 되며 되게 재밌네. 예. 재밌네. 어떤 애티튜드로 뭔가 거기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좀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엑스맨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그 뭐 빅뱅은 아니지만 우리 그 조뱅 네네네. 조뱅이요? 조뱅. 네네네. 조뱅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우리 한번 좀 약간 그 느낌을 한번 재현해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인터뷰와 더불어서 댄스 신고식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조셉부터 한번 시작해 여러분. 우리 그룹의 또 리더인데 오늘은 혼자 나오셨어요. 일단 오늘 멤버들은 지금 콘서트 투어 가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솔로로 데뷔를. 이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네네. 있던데. 네. 제가 이제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고. 공연하기 못 가서 내일 비행기로. 알겠습니다. 들어가거든요. 자, 댄스 신고식 바로 한번. 음악 주세요. 자, 조셉 잘하네요. 역시 아이돌 예. 리더가. 야, 근데 요즘 춤이 아닌데. 이번 솔로곡 무아주경이었어요. 무아주경. 너무 좋았어요. 진짜 혼자서 하시네요. 우리는 이 노래 진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집니다. 요즘 정말 TV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주현영 씨. 몸치인데 예. 오늘 한번 시키셔가지고 예. 잘 편집해 주세요. 예. 이걸 상상. 야. 이걸 매일 고맙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빅뱅과 함께. 네, 빅뱅과 함께. 조뱅과 함께. 언젠가는 엑스맨 나가서 내가 저걸 한번 하리라. 네. 예. 근데 우리 저 현영 씨는 네. 모든 게 상황극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 또 그 현영 씨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2022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상 주현영입니다. 2022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여자 예능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캐릭터 때문에 거기 또 갇히는 게 아닐까 좀 혹시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실 때마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막 꽂히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나는 그냥 이게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의 일이다. 지금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은 나에게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지금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 그냥 밀고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참 진짜 현영 씨가 본인의 그 지금의 앞으로의 길을 나름 진짜 잘 헤쳐나가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본인이 원하고 지금 즐거운 그 방향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맞아요.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전극 연기. 야, 근데 도전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어땠냐 저축은? 힘들었어. 드디어 우리 영우가 사회의 참맛을 알아가는구나. 아유 기특해. 동그라미는 학교에서 또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드라마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죠. 주 기자가 드라마를? 이거 괜찮을까?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주 기자라는 캐릭터도 내가 하나의 위켄드 업데이트라는 작품 속에서 내가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동그라미 또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에서 또 이 캐릭터를 또 다르게 만들어 보여야겠다 하는 어떤 그냥 오기 같은 것도 있었고 잘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드라마 아니면 작품이 잘 되면 앞으로는 네가 되고 싶은 이 길을 가라 해서 이게 뭔가 하던 예능을 이제 그만둔다든가. 근데 현영 씨가 이렇게 또 SNL4에 합류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영 씨가 어떻게 이게 또 예능을 또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또 우리 또 작품을 또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고마워요. 예능에 늘상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담고 있지만 이런 또 예능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예능을 또 계속 해나가시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참 고마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이런 우려의 시선을 깨트리고 동그라미 역할로 정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았는데 이 동그라미 역할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또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주 기자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서 어떤 똘끼를 보셨대요. 그래서 그 똘끼를 동그라미에 입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 동그라미를 연기하면서 주 기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가지고 그거 참 당연한 얘기인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캐릭터를 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좀 독특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좀 따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를 캐스팅해주신 분들께서 저를 SNL에서 보고서 캐스팅하신 걸 텐데 SNL에서 유쾌하고 좀 웃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 그 기대에 내가 충족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영우 찍을 때도 그렇고 중간에 갑자기 그게 확 터져버려가지고 눈물이 막 갑자기 촬영 중간에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저를 꽉 채웠어요, 정말. 촬영할 때도, 연기할 때조차도. 근데 저는 그 유인식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그라미를 찍을 때는 뭔가 평범한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생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생각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라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를 그냥 포착하면 되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덕분에 제가 우영우 안에서 재밌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은빈 씨가 보여준 단짝 케미도 좀 인상적이었죠. 요것도 사실은 현영 씨가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대본에는 우영우 동동그라미 이렇게만 적혀져 있었어요. 원래는 그거였어요? 네. 우영우. 네, 동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귀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힙하게.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그거 어려워. 그래서 저는 뭔가 SNL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게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빅뱅의 그 비투더뱅뱅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자신 없게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자신 없게 보여줬어요? 그냥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뭐안 하셔도 느낌으로 되고. 약간 부끄럽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너무 귀엽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대본 리딩 때 했어요. 딱 했는데 이제 은빈 선배가 조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네, 있죠. 왜냐면 우트도 양트도. 네, 그 정막 속에서 그걸 제가 해야 되니까. 이걸 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는데 바로 현장에서 이제 첫 촬영 때 선배님이 그거를 너무 귀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짜온 걸 더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돼가지고. 그럼요. 다니면 다 했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제 이름으로도 한 번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네, 맞아요. 뭐 병원에 갔을 때도 제가 한 번만 저랑 이렇게 간호사님이 그럼 간투도 호투도 사 이렇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름 넣어서? 네. 이름 넣어서. 간투도 호투도 사는 이거 좀. 아니 어쨌든 우영우가 대박 나면서 또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SNL은 이제 OTT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맞아요, 우영우가 나오면서는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많은 연령층 폭넓게 이렇게. 네. 집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약간 호칭도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스타 일어나셔야죠. 네. 뭐 이런 다든가. 그렇다기보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귀여우신 게 네. 제가 원래 본명이 김현영이거든요. 오. 네. 김현영? 네.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들도 저를 그냥 김현영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제 어머니께서 핸드폰 전화번호부터 저를 주현영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주현영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주현이 성을 바꾼 걸 허하셨구나. 네, 우리 주현영이. 근데 어떻게 주 씨를 쓰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김현영이란 이름이 조금 평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소속사 대표님께서 막 전지현 선배님이나 하정우 선배님처럼 좀 성을 특이하게 가보자. 네. 그래서 그냥 주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현영. 네. 근데 대표님이 그럴 때는 좀 대표님들이 또 그 촉이 참 좋으셔. 네. 그 이름들 잘 지으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 누나 시절에 네.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없지 않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현영 씨가 딱 보니까 교회 누나 시절에 네. 편지도 좀 많이 받고. 네. 얘기하세요. 생각난 거 있죠? 네. 이거 교회에서는 아니었고 그 제가 PC방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냥 쑥스러워하면서 편지 그 쪽지랑 있죠. 딱 그거를 이렇게 딱 주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고 안녕히 가세요. 연락처도 적혀있고. 아이디 막 페북 이런 거 적혀져 있으면 페북 저기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리얼하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저 친구 뭔가 나한테 줄 것 같은 데를 분명히 인지했고 느꼈는데 네. 맞아. 이게 뭐야?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재밌네. 아니 이게 지금 현영 씨가 얘기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게 한 게 되게 많아요. 실제 그 아이돌 오디션도 봤다. 그래요? JYP 봤었어요? 네. 공채 오디션. 어디까지 갔습니까? 1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당시 뭐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빨간 안경을 쓰고 네. 교복을 입고 이렇게 되게 정직하게 딱 가가지고 그때 가르쳐줘요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러면 지금 느낌 말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감정으로 불렀는지 그 생각해볼게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네.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는지 미안합니다. 이런 느낌. JYP가 뭐 객관적으로 봤네요. 네. 뭐 냉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냥 안 부르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불렀어요? 뭔가 그 바이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지드래곤 선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오. 아이돌이 되면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지디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아직. 네. 조셉이 지디랑 친하잖아요. 네, 뭐, 네. 시중들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저는 시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겁잖아. 내가 느끼냐.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너 안쪽으로 다녀라. 네네. 너 차 지나간다. 차 지나가. 예를 들면 그 배려잖아요. 매너죠. 저는 누군가는 시중이라고 이건 했지만 배려고 매너예요. 매너예요. 예. 아니 그 현영 씨 요즘 삶의 신조나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 같은 거 있습니까? 조금 막 뻔한 말이긴 하지만 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가 주의여가지고 그리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약간 이런 말 있는데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요즘에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없으면 좋은 거죠.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지금 SNL도 시작하고 드라마도 하고 있으니 그냥 즐기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걸 뭔가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막 다 같이 공감하고 웃는 거 그 현장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만나보고 싶다, 내가 겪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불러주신다면 그러면은 다 하고 싶고 몇 년이 흘러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시는 상황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